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영학원론 12강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는 그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를 얘기할 때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아웃풋으로 나와서 그 아웃풋이 밸류를 제공한다. 그것이 제품과 서비스가 밸류를 제공해서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과정을 보았습니다. 인풋을 볼 때 천연자원, 부품 이런 그 리소스들이 있죠. 그리고 재무적인 자원, 파이낸셜 리스트 들어가야 되고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등등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들의 센터 중심에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이 핵심이고 사람은 회사는 건물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다. 결국 사람의 모임이다. 그래서 회사라는 거지 모임이죠. 그래서 휴먼 리소스가 모든 자원들의 센터에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HRM,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채용 선발 과정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건 전체 그 HRM 프로세스라는 것인데 첫 단계죠. 그리고 뽑고 나면은 교육과 개발, 그죠?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가 들어간 거죠. 직원 교육과 개발의 유형, 그리고 중요성, 이점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 그리고 보상. 그죠? 일을 했으면 성과에 대해서 어세스먼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맞는 보상 절차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왜 중요하고 HRM 차원에서 어떻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가, 전체 그림을 한번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피니션부터 볼게요. 조직, 그지? 회사, 기업.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 조직의 성공,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인적 자원 관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계획하고 채용하고 개발하고 리테인, 유지하는 전반적인 과정, 그렇죠? 휴먼 리소스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직화된 휴먼 리소스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래서 동기부여되고 리더십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그 모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적 자원은 왜 중요한가? 직원의 경험, 그렇지, 사람이잖아. 사람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조직 멤버들의 행동이 결국 생산성, 효과, 효율성과 다 직결되고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자산보다 중요한 자산이죠.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성공하고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우리가 그 오가니제이션 할 때 챕터에서도 기억나시죠? 짐 콜린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조직 관리, 사람 관리라는 것은 버스에 right person을 싣고 그 right person을 right position, 각자에 맞는 자리에 적성에 맞게 잘 앉히는 것. 이게 성공의 핵심이다. 그렇죠? 잘못된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테러리스트를 버스에 태우면 안 되죠. 그리고 운전석에 운전 못하는 사람을 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자기의 적성에 맞게 꼭 정말 좋은 인력이 회사에 다 들어오고 그 인력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포지셔닝하고 돕고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그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메모를 하나 간단하게 해보자면, 자, 내추럴 리소스, 뭐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파이낸셜 리소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인풋들이 되는데 여기 센터에 뭐가 있다? 휴먼 리소스 센터. 이 모든 것들, 테크놀로지, 내추럴 리소스, 파이낸셜 리소스, 매니지먼트 또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리소스 센터에 휴먼 리소스가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휴먼 리소스 주요 기능들이 몇 가지 있네요. 인적 자원 계획, 휴먼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휴먼 리소스 플래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계획, 모든 매니지먼트 펑션 순환고리에는 다 계획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휴먼 리소스 마찬가지 계획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계획. 계획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직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직무를 잘 분석해서 어떤 잡이 필요한가. 우리 회사는 뭘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어떤 일거리가 필요하고 그 일을 한 사람 분량으로 잘 쪼개는 것. 그렇지?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일을 하기는 힘드니까. 그리고 한 사람 일이라고 쪼갰는데 사실은 3분의 1 분량만 하면 나머지 시간 노는 거죠. 딱 적당한 분량의 일로 쪼개는 것. 직무 분석이라 그래요. 분석하고 어떤 이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직무 분석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잡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알게 됐죠. 그럼 채용하는 겁니다. 채용하고 선발하고 그다음에 그 선발된 인원을 잘 교육하고 개발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면 일을 하겠죠. 일에 대한 결과, 퍼포먼스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성과 평가, 보상, 자,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요. 전체를 우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인적 자원 계획부터 한번 볼게요. 인적 자원 계획. 인적 자원 계획은 자, 요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 자원 계획, 휴먼 리소스 플래닝은 현재와 미래의 인력 요구를 분석하여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치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인적 자원 계획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렇죠? 직무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직무에 대한 명세, 스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그림을 설명하고 다시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3개의 디파트먼트가 있다. 디파트먼트 A, B, C가 있다. 자, 작년까지는 인원이 100명, 50명, 그 다음에 0명이었다. 디파트먼트 C는 이제 신규 사업을 하는, 그래서 아직까지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작년에는 그냥 계획만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롤링이 됩니다. 라운치가 돼서 디파트먼트 C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디파트먼트 A 같은 경우는 작년엔 100명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었지만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기술의 변화 또는 사회 문화적인 시장의 변화, 고객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B는 변동이 없죠.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사업을 유지할 그런 예상입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50명이지만 대신에 디파트먼트 C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스타팅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조직의 변화가 생겼어요. 휴먼 리소스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자, 50명이 100명에서 50명이 줄어들었죠. 그럼 50명의 잉여 인력이 남게 됩니다. 그걸 25, 25로 이제 나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25명은 우리 회사에 적당하지 않은 이 디파트먼트가 줄이면서 레이오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 25명은 재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맞는 기술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디벨롭먼트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파트먼트 C에 50명이 필요한데, 자, 25명은 이쪽에서 이제 이동해 올 수 있겠죠. 새로운 교육을 받고 새로운 사업에 맞는 직무에 맞는 트레이닝을 받고 디파트먼트 C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명은 새로 하이어, 그렇죠? newly employed, 새로 하이어해서 50명을 충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에 만약에 사업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었는데 조직을 변경시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디파트먼트 A는 50명의 잉여, 서플러스가 생기는 거고, 디파트먼트 C는 50명의 인력 부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고 목표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맞는 실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휴먼 리소스 플래닝의 단계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직무 이 잡들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려면, 자, 디파트먼트 A에서 사업이 좀 규모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50명 정도의 잡이 없어지고 이제 50명 정도의 잡으로 새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 50명의 이 포지션이 디파트먼트 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에는 어떤 사람, 어떤 퀄리피케이션, 그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정의, 디파인이 돼야 됩니다. 그걸 직무 분석, 직무 설명, 직무 명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job analysis 먼저 분석하는 거죠. 자, 우리 이 디파트먼트 A는 일을 해야 돼. 근데 100명 분량에서 이제 50명 규모로 좀 다운사이징을 하게 된 거죠. 그럼 50명이 할 일이 어떤 건지, 그 잡들, 50개의 잡들이 어떤 거가 될 건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명세, 그지? 설명 또는 명세라고 합니다. 직무 수행 방법과 그 이유를 기술하는 것. 직무 명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job specification, 세 번째로 직무 스펙이라고 해요. specification은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describe 된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이 뭔지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격이 된 사람, 그렇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죠. 뽑으려면 그 기준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패키징을 해서 잘 정의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또는 그 전혀 다른 직무를 하다가 이쪽 직무로 옮길 때,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이쪽으로 옮길 때 그 기준들이 디파트먼트 C는 어떤 잡이 있고, 그 잡을 하려면 그 잡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 그것들을 먼저 define 하는 겁니다. job analysis, job description, job specification. 자, 요게 회사 내에서는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우리 조직에서? 나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가 안 돼 있으면 혼란하고 잡을 잘 쪼개서 분업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인력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플래닝하는 걸 인적 자원 계획, 휴먼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첫 단추죠. 굉장히 중요한 단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용 단계로 채용을 해야 되겠죠. 계획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잡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채용을 하는 겁니다. HR은 프로세스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 이렇게 흘러가는데, 첫 번째 단계가 채용 선발이죠. 채용과 선발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거죠. 리크루팅 단계가 있고, 그 다음 결국 셀렉션 단계가 있어요. 여기 넘어갑니다. 자, 리크루팅은 채용 또는 모집이라고 하죠. 모집. 요번에 10명을 뽑게 되었어요. 10명의 자리, 잡 애널리시스를 해보니까 이제 10개의 잡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에 맞는 사람을 10명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자, 그러면 이제 포스팅을 하겠죠. 잡 포스팅을. 베이컨시 이렇다. 우리 잡이 열려서,
지원하세요라고 이제 광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100명이 지원한 경우가 있겠고, 그죠? 많이 한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이, 그지? 1000명이 지원했다. 자,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job specification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모집군이 좀 작은 것보다 큰 게 더 많은 거죠. 물론 뽑는 과정, 선발 과정은 힘들겠지만 많이 지원할수록 좋은 인력이 올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들이 뭐 큰 대기업들도 그 잡페어 같은 데 나가는 거죠. 나가서 회사를 계속 알려요. 우리가 이런 잡이 있고 우리 회사는 이런 거 다 알려요. 가만히 있어도 지원자들이 막 들어오지만 왜 나가나요?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 지원군이 더 많게 해서 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모집 단위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리크루팅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리크루팅 돼서 이제 지원자들이 있겠죠. 캔디데이트들이 있죠. 그러면 캔디데이트를 평가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게 선발, 셀렉션이 되는 거죠. 셀렉션. 자, 채용 선발 단계를 한번 가볼게요. 자, 채용 선발은 두 가지 방식이 있네요. 그죠? internally, 아까 앞에서 보았던, 자, 내부적으로 트레이닝해서 디파트먼트 A에서 C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새로운 직무를 트레이닝 받은, 또는 기존에 뭐 자격 요건이 된 사람을 디파트먼트 A에서 C로 이동하는 것, 그게 내부적으로 선발하는 겁니다. 장점은 뭘까요? 그죠. 레이오프 되지 않고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죠. 직원 동기부여. 그 다음에 외부에서 뽑는 것보다 비용이 좀 덜 들고, 리스크. 우리 이분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직원을. 같이 일해봤고, 그의 능력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부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꼽자면 어떨까요? 조금, 프레시 뷰포인트. 이제 신선한 관점, 외부에서 오지 않는, 세피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조직의 문화, 조직의 어떤, 그 리추얼 이런 거에 이미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서 새로운 도전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디파트먼트 C에 있는 그 포지션을 위해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좀 흐트러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외부에서 뽑는 경우죠. 이제 이것처럼 외부에서 새로 필요한 인력을 job description에 맞는 job 스페시피케이션에 맞는 사람을 이제 뽑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내부하고 반대로 새로운 뷰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 없던 전문성을 우리가 골라서 뽑을 수 있겠죠. 지원자들 중에서. 그렇지만 뽑는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분 좋은 사람인지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폭탄이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자, 선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선발 과정은 백그라운드 리서치, 그 다음에 뭐 레코멘데이션, 이전 직장이나 그전 직장 과거의 경험들에서 레코멘데이션도 받을 수 있고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그 도큐먼트, 그죠? 그런 지원서 같은 걸로 서면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하고 포멀한 방식의 면접과 프로세스를 거치기도 하고 또 인포멀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몇 번 선발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떤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발, 다양한 종류의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선발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 그림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디데이트의 퀄리티.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job specification에 맞고 디스크립션에 딱 맞는 정말 좋은 인재, 그치? right person을 우리 버스에 태워야 되잖아요, 그치? 그 right 하냐라는 거를 볼 때 이쪽이 right person입니다. 근데 이건 right 하지 않아. 우리 조직에 안 맞고 뭐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조직에 안 맞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뽑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두 가지겠죠. 크게 분류를 하면 저희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고, 자, 이쪽은 이제 디시전이죠.
뽑느냐, 안 뽑느냐, 리젝션 하냐, 하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뽑아서는 안 되는 캔디데이트를 리젝트 했어요. 뽑지 않았어요. 그럼 어때요? 자, 요거는 right decision이죠. 들어오면 정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지 않았어요. 그러면 잘한 거지. 이게 선발을 여러 가지 방식의 테스트를 포함해서 정형, 비정형, 서류, 면접 이런 것들 다 통해서 어떻게든 좋은 사람 뽑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리젝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왔을 때 리스크를 제공할 텐데 리스크 어버전, 리스크가 없어졌잖아요. 그지? 그리고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갈 위험이 작아졌어요. 다음에 제대로 된 캔디데이트를 뽑았어요. 이것도 right decision이죠. 그죠? right decision. 요거는 그 직원이 새로 뽑힌 직원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큰 포텐셜을 가지고 조직의 목표에, 조직의 문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 에딩이 되는 거죠. 좋은 디시전이에요. 자, 이게 선발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 좋은 사람을 뽑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리젝트하는 거, 선발의 목적.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이 선발 과정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자, 진짜 괜찮은 캔디데이트인데 우리가 리젝트할 수가 있어요. 못 알아보고 리젝트할 경우. 이 wrong decision, 잘못된 디시전이죠. 잘못된 디시전. 정말 아까운 기회를 놓쳤어요. opportunity. 밸류 에딩 할 수 있는, 이 멤버가 밸류 에딩 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 오퍼튜니티를 놓쳤지만 대신에 직접적인, 기회비용은 있지만 직접적인 리스크는 없잖아. 그지? 아깝다 정도지. 이 사람이 안 들어온 것이 아깝지만 조직에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 직접적인 해를. 그래서 일단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나아. 이 방법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선발 절차를 잘못했어. 잘못해가지고 wrong decision 했는데 잘못된, 우리 조직에 맞지 않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멤버를 우리가 리크루팅한 거야. 셀렉션한 거야. 그렇지? 뽑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조직의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버스에 right person을 딱 태워야 되는데 폭탄을 태운 거, 테러리스트를 태운 거. 잠깐은 괜찮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금방 드러나고 그 멤버 때문에 조직 문화가 흐트러지고 목표가 달성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고 서로 관계가 나빠지고 효율성, 효과성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물을 흘린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잘못된 캔디데이트이 뽑히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때요? 서류 전형하고, 그 다음에 면접하고 하는 게 다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해봐야지 하는 거지. 그래서 3개월 수습 기간을 두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에 있습니다. 자, 이걸 반대로 좀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캔디데이트이다. 이제 조직에서는 이 잘못된 캔디데이트이, 배드 캔디데이트이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그제 프로핏 메이킹 하는 굉장히 컴피티티브한 경영 환경 속에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없어지고 효과성이 없어지고 목표 달성 안 되면 그냥 도태되는 겁니다. 조직이 무너지는 거죠.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 건데 잘못 뽑았어요. 그러면 조직에 문제가 생겨. 반대로 내가 배드 캔디데이트다. 내가 뭔가 준비되지 않고 게으르고 그냥 겉으로만 말을 잘하고 해서 뭐 뽑힐 수가 있잖아. 그지? 요행이도 뽑힐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력서 이런 데도 되게 과장되게 쓸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착각해서 뽑을 수 있잖아요. 회사가. 셀렉션을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 반드시 좋은 일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되게 럭키하다. 뭐 인생이 좀 쉽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 들어가면 3개월 뭐 3개월이 뭐예요? 한 달 정도만 같이 일해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나의 포텐셜, 나의 실력, 나의 성품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같이 일해보면 금방 알거든. 근데 그러면 결국 내가 이 선발 절차에 패스하지 못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와, 그치? 내가 배드 캔디데이트일 경우, 만약에 요행이도 만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에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고,
또 나도 금방 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내 실력이 다 드러나서 그 회사에서 행복하게 재미있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뽑힌다 하더라도 그냥 나도 버티는 거지. 회사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를. 자,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선택원이라고 할까요? 선택의 여지는 어딘가요? 결국 이쪽밖에 없어요. 이쪽.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지금 이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잖아요. 그지?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실력 있고 어느 조직에서라도 야, right decision이다. 잘 뽑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쪽 사이드에 와 있어줘야 돼요. 만약에 회사가 나를 못 알아봐서 못 뽑힌다 하더라도 그건 다음 기회엔 또 있어. 그 회사가 아까운 거지. 그 회사가 손해본 거지. 지금 회사가 잘 선택을 했다면 나는 포텐셜을 발휘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어때요? 회사는 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밸류 에딩 되는 겁니다. 다 좋은 시나리오예요. 결국 회사나 나나 이쪽 위쪽 시나리오. 근데 아래쪽으로 가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리젝트 돼도 사실 나에게 뭐 힘든 일이고 회사로서는 다행이지만 만약에 뽑힌다 하더라도 회사에도 큰 문제를 발생하고 나도 힘든 나도 회사 일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초이스는 뭐다? 요행을 바라고 그냥 뭐 대기업에 좋은 회사에 또는 뭐 그 공공기관에 요행이 뽑힐 것을 기대하고 있지 말고, 그렇죠? 나의 실력을, 나의 성품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right 그 캔디데이트 되는 것, 굿 캔디데이트 되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요 그림을 잘 염두에 두면서 나는 어느 사이드에 설 건지 지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회사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이런 좋은 셀렉션을 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셀렉션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셀렉션, 큰 리스크를 가지고 오는 잘못된 캔디데이트에서 뽑는 셀렉션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셀렉션의 그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 셀렉션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좋은 캔디데이트를 뽑기 위해서는 그 셀렉션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특성이 두 가지 있어야 된다. reliable 해야 되고 valid 해야 된다는 것이 reliable. 이게 잘못된 캔디데이트를 뽑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렇지? 테스트 A는 이렇게, 테스트 B는, 테스트 C는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면 그 캔디데이트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 그래서 명확하게 딱 알아봐야 되잖아. 그러려고 하면 일단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단은 일관성. 자, 릴라이어빌리티도 없고 밸리디티도 없죠. 그죠? 맨 왼쪽 거는. 근데 중간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뭐 남학생들 중에 군대 갔다 온 학생들 알 텐데 이 사격을 해보면 표적에 딱딱딱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죠. 이걸 탄착군이라고 하는데 모이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은 이 모이는 곳을 이동시킬 수 있거든. 타겟 센터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거지. 맨 왼쪽처럼 이렇게 막 분산되면 이게 답이 없어. 그죠? 이게 잘못 쏜 건지, 총이 잘못된 건지, 뭔가 잘못된 거야. 자, 그런데 일라이어블 하다는 것은 항상 일관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야. 뭐 테스트를 했어. 서류 면접을 하든 아니면 서류 심사를 하든 아니면 면접을 하든 또는 어떤 테스트, 적성 테스트를 하든 다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면 오케이인 거죠. 근데 일관되게 나오고 그 일관된 결과가 right person을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 프레임이다. 그러면 그걸 밸리드하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일관되지만 타겟 센터에는 없잖아. 중간 거 같은 경우는. 그죠? 이런 경우는. 자, 그러면 이게 센터에도 들어가고 일관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좋은 사람을 딱 알아보고 딱 뽑을 수 있고 아닌 사람을 딱 리젝트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면 정확한 기준이. 그죠? 그래서 이 선발이 어떤 거든 서류 면접이든 서류 전형이든 아니면 면접이든 또는 뭐 그 외에 인포멀한 테스트든 요즘은 AI를 이용한 스캐닝, 그죠? 필터링 프로세스를 많이 하죠.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밸리드한가, 릴라이블한가 이걸 이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래야지 그 틀을 정확하게 모든 그 캔디데이트를 통해서 적용을 해서 적당한 캔디데이트를 좋은 굿 캔디데이트를 셀렉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폼의 셀렉션 그 툴을 우리가 만들든 그것이 일라이벌한지 밸리드한지를 반드시 검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선발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시 여기까지 하고요. 연속해서 이제 뽑은 캔디데이트를 트레이닝하고 디벨롭먼트하고 그 다음 단계의 HRM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